이어서 해보자 얘들아. 이제 4번 이어갈 건데 4번. 이 4번은 마찬가지로 대표 문제 일단 먼저 보고 그리고 확인 문제 4번을 보도록 하자. 자, 문제 주제는 뭐냐면 질문은 뭐냐면 옳다, 옳지 않다. 즉 문장을 읽어봤을 때 내가 하는 개념에 맞다 하면 동글뱅이. 근데 살짝 이게 애매하다 또는 거짓말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X 틀린 말로 취급하면 되고 그 기준은 뭐냐? 무조건 수학은 다 맞을 때만 참인 거고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틀린 말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잘 기억하면서 문장을 천천히 읽고 끊으면서 한번 읽어봤을 때 예시를 좀 많이 들어보세요. 예시. 자, 일단 대표 문제 1, 2, 3, 4, 5번 중에 볼게요. 자, 1번. 자, 1번 뭐냐면 파이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파이도 무리수잖아. 무리수 실수기 때문에 모든 숫자는 수직선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 동글뱅이 치면 돼요. 오케이? 지금 옳지 않은 거 두 개 보는 거다. 자, 2번.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1점 차가자가 1점 차가자가인데 그 두 숫자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루트 2랑 루트 3은 수직선을 그리면 어떤 정도, 어떤 숫자를 찍으면 그 두 점 사이에는 확대해서 봤을 때 엄청나게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는, 이 숫자 사이에는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들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맞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숫자들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또 일단 맞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두 숫자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어요. 유리수도 무수히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 1과 루트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1과 루트 2도 서로 다른 두 숫자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숫자 사이에는 모든 숫자가 유리수든 무리수든 겁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1, 2, 3도 다 왔거든요. 그럼 4번, 5번이 틀린 말이겠죠? 자, 4번 볼게요. 서로 다른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다 유리수와 유리수가 있대. 자, 근데 유리수 두 개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정수가 있을까? 이거는 아니지. 왜냐면 자, 유리수의 예시를 들어볼까? 내가 예를 들어 한 4분의 3, 0.75거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4분의 7, 1.75예요. 여러분들이 4분의 3, 4분의 7은 분수고 분수니까 유리수지. 자, 근데 이 유리수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무리수도 있어요. 근데 정수는 몇 개 없어요. 정수는 1, 2, 3, 4, 5, 6, 7, 8 그런 자연수와 0, 음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잖아. 근데 정수는 여러분들이 얘랑 얘 사이에는 예를 들면 한 1 정도랑 1밖에 없네. 그래서 지금은 이 사이에는 정수만 봤을 때는 유리수 두 사이는 정수가 조금밖에 없을 수도 있죠. 따라서 요거는 무수히 많다는 건 억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는 많지 않아요. 차이점. 유리수랑 무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거나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 안쪽을 확대하고 확대하면 많이 들어있다는 건 맞지만 정수는 딱딱한 숫자 1, 2, 3, 4 이런 떨어진 숫자이기 때문에 몇 개 없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5번 갈까요? 자, 5번은 수직선은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수직선은 유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아닙니다. 틀린 말이죠. 왜? 실수로 바꾸면 돼요. 실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지. 근데 유리수 따위로 아주 강하게 고작 유리수 따위로는 분수들로만으로는 수직선을 메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 취급하시면 되고 4번,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 4번도 먼저 풀어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문제 4번에서의 5가지 예시를 일단 보고 하나하나씩 잘 분석해 보았을 때 확인 문제 4번 올바른 말 모두 고르시옵니다. 좋습니다. 자,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있는 5가지의 보기 중에서 올바른 말 찾기 모두 고르시고요. 자, 1번. 자, 기억. 자, 5 빼기 루트 2는 수직선 위의 점에 대응시킬 수 있다. 5 빼기 루트 2도 어떤 실수잖아? 실수는 수직선에 찍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응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기억은 동글뱅이 치시면 됩니다. 실수는 수직선에 반드시 찍을 수 있어요. 자, 이은 볼까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에는 무리수가 아예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요? 3분의 1과 2분의 1은 어떤 분수, 분수인데 점으로 찍으면 그 사이에는 빈틈없이 많은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 많고 무리수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무리수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무수히 많다고 고치면 됩니다. 디귿일까요? 디귿은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다.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완전히 메울 수는 없어도 대응시킬 수는 있죠. 이 말장난이거든. 유리수들로 점점점 찍으면 대응은 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은 유리수는 수직선에 점으로 찍을 수 있다. 반드시 가능하다. 좋아요. 리을은요. 자, 두 개의 무리수 사이에는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자, 리을은 뭐냐면 무리수랑 무리수가 있을 때 두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는 모두 무리수밖에 없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어 무리수 2개 찍어볼까? 루트 2짜리랑 루트 3짜리 이런 둘 다 무리수거든요. 자, 근데 자, 무리수랑 무리수 사이 이 내부에는 정말로 많은 무리수도 있고 유리수도 있어요. 유리수랑 무리수가 섞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무리수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두 숫자 사이에는 분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는 섞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무리수만 있다는 건 거짓말로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을은 땡이에요. 자, 미음 볼까요? 수직선은 실수의 대응분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야,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죠. 맞는 말 따라서 기억, 디귿, 미음 가다, 마가 정답이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래서 그렇고 미음과 리을이 틀린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여러 문제들 여러분들은 틀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틀린 이유까지도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예시를 들어봤을 때 이거는 거짓말인 게 하나도 있네. 틀린 거. 근데 거짓말 없이 완전히 맞는 말들은 동글뱅이 치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 보면은 참거짓이 바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노력만 하시면 되고요. 경험 문제 많이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얘들아, 5번은 대소관계. 숫자와 숫자가 더 크다, 더 작다라는 건 두 가지 풀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다? 수직선을 그려본다. 근데 이건 거의 많이 쓰진 않아요. 일단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릴 필요는 없고, 두 번째 식을 빼어 보았을 때라고 할까요? 왼쪽과 오른쪽의 숫자들을 전부 다 뺐을 때 양수가 나왔는지 0이 나왔는지 음수가 나왔는지를 통해서 뺐더니 양수면 앞에 숫자가 더 컸을 거고 뺐더니 0이면 둘 다 같은 숫자일 거고 뺐더니 음수가 되어버렸으면 뒤에가 더 큰 숫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것도 있고, 또는 제가 세 번째로 히든 어떤 저희 주장하는 건 근사각 이용 방법이 있어요. 근사각 루트 2, 루트 7 그 숫자는 수렴하지 않는 무한수인데 근사적으로 1점 몇, 한 2점 몇, 3점 몇 정도로 어린 짐작해서 식으로 대입해서 풀어도 대소관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이용하시면 좋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위에 있는 보고 바로 풀 수 있거든요. 2항에서 풀거나 이 빼어 본다는 게 2항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2항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커다 작다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문제 5번을 풀게요. 대소관계 주제인데 크다 작다를 보는 방법. 자, 일단 확인 문제 5번은 A, B, C가 있어요. 자, A는 3-루트 8이야. B는 3-루트 7이야. 다음은 C는 -2야. 자, A, B, C가 주어져 있을 때 대소관계를 부등호로 나타내시오 라는 게 이 문제 일단 질문입니다. 자, 세 개 중에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고 중간쯤에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동안에는
근사값을 이용한 방법을 쓸게요. 근사값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추천하거든요. 편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세 개 다 비교하기 좀 어려우니까 두 개씩 묶어보자. 첫 번째, 얘들아. 일단은 나는 궁금한 게 A, B, C 중에서 일단 A, B끼리 먼저 비교해볼까? 다시 한번 A랑 B. A랑 B를 먼저 비교해볼게요. C는 조금 점수니까. 자, A는 지금 뭐냐면 3에서 루트 8을 뺀 만큼이에요. B는 3에서 루트 7을 뺀 만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봅시다. 루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루트 8은 3을 무시하고 일단 루트 8만 옆에다가 적어보면은 루트 8의 뜻. 제곱해서 8인 수예요. 여러분들이 제곱해서 8인 수 옆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제곱했더니 8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x에다가 1, 2, 3, 4 대입해보면서 어림 짐작하면 x는 루트 8은 2보다는 살짝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2점 땡땡땡 저는 이제 x라고 부를게요. 2점 불러볼래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7도 마찬가지로 제곱해서 7인 수를 조사하면 루트 7은 제곱해서 7인 거 얘도 2점 작아지겠죠. 자, 근데 생각해보자. 루트 8이랑 루트 7끼리는 비교하면은 얘는 제곱해서 8인 수고 얘는 제곱해서 7인 수니까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크잖아. 그러면 일단 2점 작아자가 많은데 일단 이쪽이 더 크겠지. 제곱해서 8인 수 중에서 일단 뒷자리가 더 클 거 아니야. 2.7 정도? 2.7? 한 2.8? 여기는 제곱해서 7은 얘보다 좀 작게 2.6? 2.5? 이런 식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 2.78 정도랑 뭐 1.6 정도에서 라고 치면 그 상태에서 3에서 루트 8을 빼면은 3에서 루트 8을 뺀다는 것은 근사값을 이용하면 3에다가 루트 8을 한 2.7 정도로 적을게요. 네, 대충 눈점이 찍나? 일단 빼보면 그럼 여러분들 한 0.3 정도 나오겠죠. 자릿수 맞춰서 빼봐. 그 다음에 3-루트 7은 3에서 루트 7을 한 2.5 정도로 적으면 2.6, 2.4, 뭐 2.5 그냥 이보다 작게 잡으면 되겠지. 7보다 8이 더 크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 빼면은 한 0.5 정도 나오겠지. 벌써부터 뺀 만큼이랑 뺀 만큼 보면은 얘가 더 많이 빼지니까 3에서 루트 8을 뺀 거랑 3에서 루트 7을 뺀 거는 뺀 결과들을 봤을 때 얘가 좀 더 크겠죠. 얘는 많이 뺐잖아. 얘보다. 그래서 얘는 오른쪽 숫자가 더 클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얘는 3-루트 7이 3-루트 8보다 클 겁니다. 따라서 자, A랑 B 중에서 B가 A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두 개를 비교했더니 0. 블라블라 나오고 0. 블라블라 나오는데 C는 애초에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면 음수잖아. 그래서 얘는 0.3 정도, 0.5 정도인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애초에 음수니까 얘랑 얘 뜻도 안 되겠죠. 비교할 수가 없는 너무 작죠. 그래서 따라서 C, A, B 순서로 부등호 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세 개 중에서 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본다. 인데, 자, 근데 일단은 조금 공통점이 있는 걸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3, 3이고 루트 8루트 다르지만 비교할 수 있잖아. 나는 얘는 비교하기 귀찮으니까 두 개를 먼저 해봤더니 근사값을 이용해 보면은 루트 8을 2.7 정도로 루트 7을 한 2.5 정도로 잡아서 3에서 빼보면 0.3, 0.5 정도 나오니까 그 결과를 봤을 땐 오히려 많이 빼져서 얘가 더 큰 거고. 근데 그럼 0.몇이면 마이너스 2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음수랑 비교했을 땐 더 얘들이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사값을 이용 방법이고 또는 여러분들이 이항에서 푼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입니다. 확인 문제 6번. 자, 이거는 이제 사이에 있는 숫자라는 주제입니다. 대표 문제 6번 보고 아래 있는 문제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루트 2와 물결 요소 사이에 있다는 걸 물결. 루트 5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을 물어보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루트 1과 루트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것.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에서 항상 줘요. 사이에 있다 없다는 건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께서 항상 힌트를 줍니다. 뭐냐면 바로 근사값을 줘요. 루트 2랑 루트 5. 자, 이 두 숫자의 근사값을 거기 책에서 주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안쪽을 읽어보세요. 단 루트 2는
1.414로 계산을 하라. 그 다음에 루트 5는 괄호 안쪽으로 읽어봐. 2.236으로 계산한다. 약속한다. 근사값을 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 이 숫자를 이용해서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 그려보시면 수직선. 자, 루트 2는 1.414니까 1과 2에 어떤 1.414를 점으로 찍으면 한 이쯤에 있겠죠. 요만큼. 루트 2. 다음에 2.236이면 2랑 3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2.2니까 거의 어린 짐작하면 이해가 가깝겠네요.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5는 두 숫자를 근사값을 줬기 때문에 점으로 찍으면 어떤 두 점을 명확하게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다? 이수와 이수의 사이에 있는 수가 아닌 거 구하라.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사이에 있는 것들이 보기로 찾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자,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루트 2랑 루트 5의 사이에 있는 숫자를, 루트 3은 애초에 제곱해서 3의 숫자니까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으니까 3은 중간쯤에 들어있겠죠. 따라서 1번은 루트 3은 사이에 있다고 바로 분별하시면 돼요. 이건 분석값이 없어도 루트 안의 숫자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으니까 가운데쯤에 어디 섞여 있겠죠. 2번은요. 루트 2 더하기 0.2. 그럼 루트 2에다가 0.1 한번 더해보시면 1.414에서 0.2 더하면 한 1.614인가? 1.614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겠지. 왜? 얘보다는 작고 얘가 크니까 여기 가운데쯤엔 어딘가 있겠죠. 여기 맞다야 사이에 들어있어. 근데 여러분 보시면 3번부터 깜짝 놀라요. 루트 2에다가 3을 덧셈하면 어떻게 되겠니? 루트 2가 1.414잖아. 더하기 4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3을 더해보시면 자릿수 맞춰서 더하면 4.414가 되잖아. 4.414면 벌써부터 앞자리가 크죠. 그래서 루트보다 훨씬 커. 그래서 지금 얘는 요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4.414는 한 요만큼 자리니까 루트 2 플러스 3은 바깥으로 나가니까 사이에 없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이에 있지 않은 수 고르는 건데 지금은 1번, 2번, 4번, 5번은 근사값을 이용해서 적으로 찍으면 루트 2랑 루트 5 사이 어딘가에는 찍힐 건데 그 외에 3번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루트에 3을 더하면 자릿수 맞춰 더하면 4.414니까 너무 많이 커졌어. 그래서 바깥으로 있는 새로운 점이 되는 거라 사이에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사값을 쓰시면 되고, 거기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대표적으로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서 평균이라는 개념, 뭐라고? 평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보면 평균 내잖아. 아, 주먹색 몇 점 나왔네? 주먹색 몇 점 나왔네? 그러면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두 점수에 대한 가운데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평균이라는 건 어떤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 양끝 숫자를 두 번 본 결과를 더한 다음에 두 개니까 나누기 2하면 2분의 A 플러스 B는 두 숫자를 더하고 나누기 한 거니까 얘가 평균이라고 보이고, 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수직선에서 내가 70점을 받았어. 수학 점수 70점. 내가 180점? 그러면 두 점수가 있으면 점과 점수와 점수가 있으면 그 점수의 중앙에 여기가 평균이 살고 있는 자리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70점, 80점 나왔으면 70점, 80점 더하면 150점, 나누기 하면 75점이니까 75점은 70과 80이 딱 가운데예요. 그래서 평균은 두 숫자의 평균은 무조건 사이에 있습니다. 두 점으로부터 사이에 반드시 있으니까 평균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했으면 무조건 평균을 구한 거기 때문에 평균은 사이에 있는 걸로 판별하시면 돼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반드시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중앙에 있다는 것도 알아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일단 아래 있는 확인 요건도 해보시면 자, 루트 6과 루트 7 사이에 있는 거, 이거는 사이에 있는 거 보는 거네. 한번 해볼래? 문제에서 근사값을 줍니다. 루트 6은 몇 정도? 루트 7은 몇 정도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확인 요건 여러분들 빠르게 보시면 하나하나씩 다 해봐요. 바로 수업하지 마시고. 사이에 있으면 뽕글빙, 사이에 없으면 X 고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루트 6은 문제에서 근사값을 2.43으로 줬어요. 다음에 루트 7은 2.646으로 주어져 있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
맨날 숙제라고 줄 테니까. 자,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루트 6과 루트 7 사이에 들어있는 수는 보기 중에서 누구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1번, 2번, 3번 각각 다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릿수 맞춰서 더하거나 빼보면 살짝 벗어나거나 많이 벗어나서 이 사이에 없을 거고, 루트 6과 루트 7의 사이에 있는 수는 누구 있냐면 바로 4번 보기를 보실래요? 4번에 뭐 했어? 루트 6과 루트 7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한 이 수는 숫자와 숫자를 더했네? 그리고 마지막 나누기 있으니까 바로 이 숫자랑 이 숫자의 정중앙에 있는 평균을 의미하는 자리에 따라서 평균이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평균은 몇인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정중앙 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4번을 체크하셔도 되고, 물론 근사값을 실제로 그려준 다음에 나누기 이해하시면 얘보다는 살짝 크고 얘보다는 살짝 작은 어떤 수가 나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의 나눗셈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주제 사이에 있는 수 찾기, 근사값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럼 다음 주 넘겨보시면 28쪽, 29쪽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연습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책은 31쪽까지가 전부 다 숙제입니다. 31쪽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쭉 해보시고, 제가 몇 개는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저번 숙제 중에서 애들이 많이 질문한 게 있어서 질문한 것들을 갖자면, 얘들아 책 한번 21쪽 와볼래? 21쪽. 21쪽에 얘들아 그 5번 문제 질문 좀 많았고, 5번, 21쪽에 5번,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10번. 그래서 5번, 7번, 10번만 좀 풀어줄게. 이제 이거는 뭐 필요 없고요. 과거의 숙제들 중에서 애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페이지 21쪽이고요. 5번, 7번, 10번은 풀어드릴게요. 일단 5번 문제 볼래 얘들아. 5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좀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해요. 제가 봐도 일단 보면, 자 5번 문제 보면은 자 0보다는 크고 A가 1보다는 작은 수 1대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루트 A-A분의 1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루트 A 플러스 A분의 1 L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A A제곱을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일단 A가 0과 1 사이인 걸 일단 기억해. 0과 1 사이의 숫자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래?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 예를 들어 A를 살짝 0.5 정도, 0과 1 사이의 대표값을 그냥 0.5 정도로 치자. 0.5.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시를 드는 거야. 정확하게 그 숫자는 아니고 부호를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근사값이에요. 자, 보자. 자, 일단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자, 루트랑 제곱이 들어있으면 벗길 수 있어.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라, 여기 첫 번째 등장한 루트는 꺼내면은 몇으로 나올까? 간단히 해보자. 자, 일단 얘는 제곱이랑 루트가 상쇄가 돼야 돼.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긴 나오겠지. 바로 안쪽의 숫자는 A-A분의 1이네? 자, 근데 얘가 지금은 그대로 나와야 될까? 그대로?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될지 고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항상 양수가 되면서 나와야 된다는 게 루트의 기호에 따라서 양수가 되게 되는데 뭐 아니라 A-A분의 1은 지금 이 상태로 냅둬버리면, 그대로 나와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0.5 정도로 한번 해보면, 여기 A 자리에 0.5 대입해볼래? 그럼 어떻게 돼요? 0.5 빼기 0.5분의 1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0.5 빼기 0.5분의 1인데 얘는 빼보면 0.5
0.5분의 1은 우리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분모 분자에 10배씩 곱해서 한 칸씩 뒤로 보내면 통분하면 얘는 5분의 10 5분의 10이니까 계산하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0.5 빼기 1은 계산을 끝까지 해보시면 얘는 얼추 마이너스 1.5니까 음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음수. 따라서 지금 a-2분 1은 a 자리에 0과 1 사이 숫자를 0과 1 사이에 숫자를 대입하면 살짝 음수야. 따라서 얘는 지금 이들을 냅두면 망한 거죠. 이들 냅두면 망한 거지. 왜? 양수로 나와야 되는데 이 상태는 아직 음수야. 따라서 나오면서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서 지금은 맞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나와야 양수가 잘 됐을 거예요. 부호 바꾸는 건 마이너스가 기능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것도 비슷하게 여기까지를 네모라고 치면 네모. 자, a 더하기 a분의 1을 제곱하고 어떻게 쉬웠네? 벗겨! 날려.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보이는 대로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될까? 마이너스 붙여야 될까? 얘는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왜? 0.5, 0.5를 대입하면 더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볼 필요도 없어요. 양수 느낌이에요. 따라서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근데 얘는 그대로 나왔지만 바깥에 빼기가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는 빼기 연결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거. 자, 세 번째 여기도 네모라고 해볼까? 루트랑 제곱이 들어있네? 없애버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마이너스 2a라는 게 그대로 나오면 돼, 안 돼? a가 0과 1 사이야. 0.5라고 치자. 0.5를 2배 해봐. 1인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음수인 거죠. 그대로 나오면 음수에 따라서 얘는 한 번 더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수가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나오면서 부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더하기 연결할게요. 좋습니다. 끝내보자. 자, 해보면 어떻게 돼? 자, 식을 정리하면은 따라서 얘는 얘들아, 마이너스의 괄호는 분배법칙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a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만큼을 뺀다는 건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고, 세 번째 녀석은 마마니까 풀풀이고 2a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2a. 자,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자, 보면은 그러면 동류랑 보여. 같은 종류를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a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a분의 1짜리랑 마이너스 a분의 1짜리를 지들끼리 더하면 같은 숫자면서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또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a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5번 문제는 정답이 0이로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부호를 생각하면서 부호 바꿔주거나 그대로 나오거나를 잘 하면서 식을 정리한다가 가장 쓰이는 문제였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a가 0.5 정도 해야 되니까 짜증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연습은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냥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뭐냐면 넓이가 150x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야. 자연수일 때, 그때 가장 작으면서 두 자리 자연수 x는 이 문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읽고 어떤 상황이냐면, 얘들아, 넓이가 150x인 정사각형이 일단 살고 있다 더해. 넓이가 150x인 정사각형 한번 그려보자. 자, 정사각형을 냈다 그려. 옆에다가 빠르게. 그러니까 내변의 길이 같은 직각이 들어있는 정사각형이겠지? 근데 얘들아, 정사각형의 이 내부의 안쪽의 넓이가 150x가 되고 있대.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들은 생각. 정사각형의 넓이가 150x이려면 그때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랑 다 똑같은데 한 변의 길이가 몇이라고 적어야 될까? 자, 얘를
한 변의 길이 모르니까 그냥 어떤 수, 네모라고 합시다.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초하고 똑같겠지. 네모, 네모. 그럼 여러분들이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검산해 보시면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네모의 제곱이 되겠지. 네모 곱하기 네모. 제곱. 그러면 실제 넓이가 얼마만큼이야? 150x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식을 검산해 보면 넓이를 되게 하는 한 변의 길이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모는 제곱하면 150x가 되는 어떤 수야? 따라서 이거를 우리는 배웠어요.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 그러면 그 네모 한 변의 길이는 루트 씌우면 되기 때문에 루트 150x라고 적으면 제곱해서 그 수인 양수값을 쓸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일단 한 변의 길이를 구했어. 루트 씌우면 제곱했을 때 되는 어떤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자연수가 되고 있다라는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 그럼 자연수가 되게 일단 생각해보자. 자, 우리는 다음 단계야. 루트가 있는데 자연수가 되는 방법이 있었어. 뭐였죠? 맞습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세 글자. 제곱수가 된다는 법칙을 써야 되겠지. 따라서 제곱수가 돼야만 자연수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제곱수 되게 하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쪽인 숫자 150x를 제곱수가 되게 하려면 일단 소인수 분해해보자. 자, 150을 먼저 소인수 분해하면 여러분들 빨리 해보세요. 몇 나와요? 몇 나와요? 바로 1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고 곱하기 x가 150x의 정체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제곱수가 돼야만 되니까 바로 소인수들의 지수가 짝수 제곱이 되어야만 우리는 제곱수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따라서 자, 뭐 하면 될까? 얘는 짝수니까 근데 냅둬. 뭐해 지금? 근데 이게 앞에 숫자가 지금 홀수번이니까 부족하잖아. 한 번이니까. 따라서 자, 제곱수려면 지금 x가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처리해 줘야 됩니다. 자, x는 어떻게 적용될까? 자, x는 2랑 3을 한 번씩은 빌려줘야 되니까 x는 2랑 3을 먼저 주는 거야. 그래야 1제곱씩 주면은 곱했을 때 제곱이 되니까 짝수가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x는 2랑 3을 1제곱씩 주면은 곱하고 곱하면 2가 2번, 3, 2번 되니까 짝수번 되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왜? 제곱수라는 건 지수가 짝수번이 된 거니까 짝수를 보장한 상태에서 또 다른 지수가 짝수인 걸 우리가 주어로 얘한테 제공을 해줘도 x한테 줘도 여전히 짝수번이 되겠지. 지수가 짝수가 보장이 됐으니까. 따라서 자, x는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의 제곱꼴로 형태를 주면 돼. 근데 우리 뭐였냐면 x가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수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x에다가 몇 번 해보자. 자, 만약에 x가 2 곱하기 3 곱하기 네모의 제곱꼴이라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든 생각 그냥 가장 작은 자연수 1의 제곱으로 줘도 말장난인데 1은 그냥 사라지니까 6으로 써도 되는데 2, 3은 6이니까 한 자리 수죠. x는 탈락. 그래서 조금만 더 올려보자. 맞습니다. 바로 2일 때겠죠. 즉 x를 2, 3을 먼저 준 채로 2의 제곱을 더 주면은 짝수번을 보장한 상태의 제곱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2, 3은 6, 6, 4, 24. x는 24가 그나마 가장 적게 제곱수 만들게 할 수 있는 모양을 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자릿수가 돼야 된다는 문장 때문에 x를 여기 네모 자리를 1의 제곱보다는 조금 올려서 두 번의 제곱, 2의 제곱으로 붙인 숫자를 처리해주면 24가 된다는 거고 물론 3을 넣어도 되긴 해요. 근데 작은 거 구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정답은 24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10번은 우리가 부등식을 만족하는 루트의 개수예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루트의 개수. 여러분들이 일단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자, 루트의 대서관계라고 해서 안에 있는 수가 크면 클수록 루트 값도 크다라는 걸 배웠고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하면 부등식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각각의 변과 변, 양변, 좌변, 제곱을 해도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푸는 방법을 쓸게요. 첫 번째, 자 1번은 뭐냐면 4보다는 크고 2분의 루트
2x 더하기 1이 가운데고 그 다음은 5보다는 작게 하고 싶은 면들이 이런 자연수 x의 개수를 다 세면 몇 개까지 있을까? 여러분들 이 상태로 보면은 또라이가 아닌 이상 몰라요. 그래서 자 식을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자 어떤 정리할 수 있냐? 첫 번째, 나 부등호가 성립할 때는 부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고 빼도 되고 사칙 연산을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양변은 지금 가운데 숫자가 이뻐지려면 이 네모라고 불러내는 세모야. 가운데가 이뻐지려면 분수를 사라지게 하고 싶어. 따라서 첫 번째 뭐냐면 자 왼쪽과 가운데랑 오른쪽을 전부 다 2씩 곱해보자. 2배씩 곱하면 자 4, 2, 8.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안 바뀌어요. 저기 가운데는 2배 하면 날아가니까 분자가 남겠네. 루트 2x 플러스 1. 자가 여기는 5, 2, 10. 자, 이거 부등호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한 말로. 여러분이 뭐 하면 될까요? 루트가 들어있는 부등호는 양변을 제곱해도 큰 대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 양변을 제곱해보자. 자 왼쪽, 가운데, 맨 오른쪽을 제곱해서 식을 더 부풀려보자. 얘들아 8, 8에 64.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자, 루트랑 제곱 만나면 사라져서 안에 있는 숫자가 나와야만 돼요. 부등호가 안 바뀌어. 자, 10의 제곱은 100이야. 자, 그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양변에 1씩 빼볼래? 자, 우리 x가 주인공인데 x랑 앞뒤에 찌꺼기가 남아있어. 2배도 남아있고 1도 남아있어요. 더하기. 그래서 자, 일단 양변에 1씩 먼저 빼면은 자, 어떻게 돼요? 64 빼기 1은 23. 부등호가 안 바뀌어. 2x 플러스 1에서 1 빼면은 날아가니까 가운데 100 빼기 1은 99.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 자 마지막. 자 x 앞에 2배가 남아있네. 그럼 뭐 하면 될까? 전부 다 각각 2를 나누면 똑같은 숫자 2 양수를 나눈 거네. 그럼 해보자. 얘들아 2분의 63보다는 커야 돼. x가 이제 가운데는 2가 약분됐으니까 x 혼자가 남아있겠지. 그 다음은 2분의 99는 오른쪽에 있는 숫자야. 자, 근데 마지막으로 2분의 63은 63을 2로 나눠보시면 한 31.5거든요. 63 나누기 해보세요. 소수점까지. 자, 2분의 99는 계산해보시면 49.5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31.5보다는 큰 x 자연수, 49.5보다는 작아야 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x를 몇 번 세우면 31.5보다 크면 x는 자연수 중에서 32, 33, 34, 3점점 49점 전까지니까 작아야 되니까 49까지만 세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32, 49 사이에는 여러분들이 세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지 마시고 32부터 49까지의 자연수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양끝을 포함하는 개수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간격이 나오거든? 그럼 49 빼기 32는 계산해보면은 17인데 우리가 뺀 다음에 1을 더해줘야만 양끝을 포함한 자연수의 개수 공식이 좀 나와요. 왜냐하면 증명도 어렵지 않은데 17 플러스에서 18개가 나오거든요. 한 번만 더 증명해 드린다면 예를 들어 봐봐. 자, 예를 들어 1부터 16까지의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면 16까지니까 몇 개라고 적었는데 16개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6개를 어떻게 바라볼 수도 있지? 1부터 시작할 때는 그냥 끝에 있는 숫자가 개수인 거겠지. 16개. 근데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쌤, 일단은 그냥 끝에 숫자를 받지만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맨 앞자리에 있는 숫자랑 맨 뒤에 숫자를 뒤에서 앞에 걸 빼. 그럼 16에서 1, 첫 번째 숫자를 빼면은 15라는 칸수가 나오지. 근데 이거는 간격이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뺀다는 건 그 숫자의 간격이기 때문에 사이 값이기 때문에 15칸이 있다는 소리고, 근데 실제로 근데 한 개 더 말해야 되니까 1 올려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이래서 이렇게 보정을 좀 해줘야 되니까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자연수의 개수가 다 세져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좀 연습한다면 예를 들어 쌤 며칠째 몰라도 한 7, 8, 9, 10, 36까지의 수를 다 세. 그럼 뭐 하면 될까? 7부터 36까지의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일단 1로 시작할 때가 편하니까
저렇게 변형을 하지 말고 그냥 공식화하자면 뭐하면 될까?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먼저 빼. 36에서 7을 빼봐. 몇 나오니? 몇 칸 나와? 칸수. 바로 29칸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뺀 숫자를 믿지 마시고 더하기 1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전체 개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뺀 다음에 1 더한다. 뺀 다음에 1 더하면 그 사이 개수가 다 나오고, 물론 양끝을 포함한 이 전체 개수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30개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은 좀 빠질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양끝을 포함하는 모든 자연수의 개수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고 1을 더해주면 잘 세워지더라. 그게 싫으시면 그냥 이 길이 세시면 되는데 그걸 보내버리겠죠. 그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10-2번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부동반의 바꾸기 먼저 하신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고 비슷하게 푸시면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연습 문제까지 풀어드릴 거고, 진도는 일단 무리수와 실수라는 우리가 가장 처음에 했던 여기 파트가 오늘의 큰 주제였습니다. 오케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는 무리수라고 부를 거고, 무리수들과 유리수들을 전부 다 모으면 실수라고 부르자는 거고, 그러면 실수라는 건 이제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쭉 나온 게 오늘 배운 거고, 이것들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숙제로 숙제해보시면서 조금 더 무리수랑 실수의 그 개념에 가까워지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32초까지 숙제